네,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성훈입니다. 네, 오늘은 스포티지 더 볼드 신차 발표 회장에 나와 있습니다. 4세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요. 정말 국내에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준중형 SUV입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오늘 저와 한번 살펴보시죠. 변화가 좀 많이 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분 모시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언제 거기로 가신 거예요? 왜 또 담당자라고 그래? 파워트레인 변화가 네. 그래도 나름 커요. 네. 사실 이제 뭐 파워트레인도 파워트레인이지만 네. 좀 이번 변화의 의미를 조금 짚어보면 네. 사실 이제 현대 투싼하고 스포티지는 이제 형제차잖아요. 그렇죠. 계속 같이 세대를 같이 이어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스포티지는 원래 오리지널 옛날에 네네. 처음 스포티지가 나왔던 게 있으니까 그 네네. 이름을 이제 이어온 거잖아요. 그 스포티지가 사실은 그 오늘날 이 소형 컴팩트 SUV, 도심형 SUV의 완전 전 세계적인 원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 그러니까 기아에서 최초도 아니고 세계 최초였네요. 그렇죠. 세계 최초로 도심형 SUV라는 말을 만들어낸 게 그 스포티지였고, 근데 그게 단종이 됐다가 네네. 현대 기아가 합쳐진 이후에 현대가 투싼을 내놓으면서 기아도 스포티지를 살려낸 거거든요. 그래서 1세대 투싼과 스포티지로 따지면 2세대 스포티지. 네네네. 이제 그렇게 같이 이어져 가는 거죠. 그다음에 현대는 투싼이 투싼 IX로 네네네. 바뀌었다가 스포티지는 스포티지 R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투싼하고 이 스포티지하고가 이제 같은 세대가 되는 건데 사이즈들도 조금씩 계속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스포티지 R 같은 경우에 휠베이스가 2640이었는데 지금 2670으로 네. 늘어났고, 투싼도 2670. 이제 사이즈는 똑같죠. 이번에도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됐으니까 휠베이스는 똑같은데 네. 이제 전장이 디자인- 조금 더 길지 않아요? 전장이 스포티지가? 이제 투싼이랑 비교하면 스포티지가 조금 더 길기도 조금, 하고, 네.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거의 사이즈가 같다고 보면 되고, 또 파워트레인도 또 현대랑 기아랑 또 조금씩 달라요. 이상하게 예전에는 거의 똑같았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조금씩 다른 정책들로 많이 갖고 있고, 네네. 아예 그래서 차의 성격을 달리 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부분들도 네.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나름 약간 차별화를 시도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전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하기 전에 보면 2.0 가솔린 엔진 대신 네네. 1.6 터보 가솔린이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1.7 디젤, 2.0 디젤 그렇게 있었죠. 그랬는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2.0 가솔린이랑 1.7 디젤, 2.0 디젤이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또 또 파워트레인이 좀 많이 바뀌었죠. 네네네. 그래서 뭐 디자인적인 부분은 우리 또 김성원 기자가 알아서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고, 뭐 파워트레인 부분만 잠깐 설명을 하면 2.0 가솔린은 그냥 그대로 엔진이 유지가 되고 있고, 2.0 디젤은 변속기만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죠. 물론 이제 엔진도 약간 개선을 해가지고 연비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더 좋게끔 약간을 개선한 네네. 부분이 있지만 8단 변속기로 바뀐 부분이 대표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1.6 가솔린 터보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최근에 가솔린 엔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또 많은 분들이 좀 가솔린에 관심들을 네. 많이 보이고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 스포티지의 가솔린 1.6 터보의 자동 8단이면 상당히 매력적인 파워트레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 이제 2.0 디젤은 그냥 그대로인데 1.7 디젤이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어요. 아예 새로 개발한 엔진. 그렇죠. 스마트 스트림 D1.6이라고 네. 그래서 사실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용어는 K3에서. 지난번에 그렇죠. K3에서 먼저 가솔린 엔진에서 먼저 선을 보였죠. 그건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이고 이거는 스마트 디젤. 스트림 디젤 1.6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U2 엔진이다, 누 엔진이다, 네. 뭐 세타2 엔진이다 이런 엔진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번에 1.6 디젤 새로 만든 이 디젤은 뭐 이름도 따로 없다고 그래요. 그냥 스마트 스트림 디젤 1.6이라고 부른다고 맞아요. 하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헷갈리는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제 1.6 디젤이 1.7 디젤을 대신하면서 대체를 하면서 사실 뭐 1.6 디젤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 엔진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알루미늄 블록이 새롭게 적용이 됐고요. 네네. 기존에
예전에는 엔진들이 그 타이밍 벨트라는 걸 쓰다가 벨트가 끊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체인으로 바뀌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내구성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체인을 쓰면 더 좋다라고 네. 그동안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체인 대신 다시 다시 벨트로 벨트로 갔어요.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벨트 자체도 워낙 잘 나오니까 더 나빠졌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고려해가지고 뭐 체인을 벨트로 바꾸기도 하고 그런 변화들을 거쳐서 1.6 디젤이 이번에 출시가 됐고 출력은 기존의 1.6 디젤이랑 똑같은데 토크는 조금 더 올라갔더라고요. 올라갔고 변속기는 DCT 식당 그대로 적용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아직 투싼이 네. 지난번 사실 부산 모터쇼 때 투싼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공개를 보였어요.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스포티지도 공개할 줄 알았는데 얘는 안 공개를 안 했죠. 하고 네.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출시는 또 얘가 먼저 했어. 그 현대기아의 어떤 뭐 움직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가 먼저 선을 보였는데 아 그럼 저런 부분들도 있긴 있겠군요. 지난번에 사실 K3도 스마트 스트림을 먼저 선을 보이고 맞아요. 이번에 아반떼가 곧 출시되는 이제 신형 아반떼에도 그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적용이 되거든요. 약간 그 시험이야 테스트 베드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뭔가 있었는데 리허설하는 느낌인데요. 그런 느낌이 조금 네. 있었는데 왠지 이 차도 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형님 갈 길을 좀 먼저 밝혀라 그러니까 이런 조금 느낌. 씁쓸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일단 뭐 저번에 K3는 스마트 네. 스트림으로 나름 획기적인 성공을 보였으니까 뭐 괜찮기만 하면 먼저 하는 게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이번 스포티지에도 스마트 스트림 1.6 네. 디젤이 먼저 적용이 돼서 근데 사실 1.7 디젤하고 7단 DCT의 조합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동안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좀 아쉬워하실 분들도 근데 계시겠네요. 모르죠. 그게 이제 없으시니까. 1.6 디젤이 충분히 1.7 디젤을 커버할 수 있으면 토크도 조금 올라갔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장점들은 굉장히 많죠. 1.7보다 1.6이면 세금 혜택도 훨씬 더 크고 네네. 그게 이제 100cc만큼의 혜택이 아니고 1.6에서 넘어가 버리면 요율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00cc 이상으로 세금이 많이 뛰어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세금 혜택도 좀 더 네네. 볼 수도 있고 연비도 또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맞아요. 힘만 넉넉하다면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시승을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죠. 2.0 디젤 엔진보다도 확실히 연비가 진짜 좋더라고요. 16.6. 네, 그렇죠. 훨씬 좋고. 네. 네. 기존에는 2.0보다 1.7 디젤이 더 비싸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DCT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1.6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에서 좀 의미 있는 부분은 1.6 스마트 스트림 들어온 거. 네네.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2.0 디젤에 네네. 맞물리는 거.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벨트에서 체인으로 지금 체인에서 벨트로 갔는데 우려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뭐 그렇게 근데 큰 그 부분은 건 아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새로운 엔진이 만들어져서 1.6 디젤 기존에 현대기아에 1.6 디젤이 있었거든요. 네. 그 1.6 디젤 엔진이 아닌 새로운 1.6 새로운 디젤을 거니까. 얹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바빠서 이만 네. 수고하십시오. 네. 그럼 이어서 실외 디자인 한번 살펴볼게요. 네, 페이스리프트 모델 전에 별명이 진짜 많았어요. 스포티지가 뭐 망둥어다, 뭐 맥이다, 뭐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앞모습이 좀 많이 뭉툭해서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그 별명을 좀 떨쳐보려고 많은 노력을 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저 눈에 띈 거는 이 크롬 라인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정말 양 끝으로 쫙 뻗은 이 라인이 난 더 이상 망둥어가 아니야 라고 막 부르짖는 듯한 그런 예리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릴도 지난번 세대 같은 경우 좀 약간 여기가 그냥 직선이었는데 이번엔 살짝 곡선을 쓰고 좀 더 얇아 보이게 어떻게든 조금 더 얇아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고 안에 이 들어간 이 스탬핑도 굉장히 예리하게 쓰였죠. 절대로 뭐 뭉툭해 보이는 동그래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겠어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예리한 라인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 여기에 쓰인 이 무늬 이 형상이랑 이쪽에 쓰인 이 크롬 형상이랑 좀 비슷하다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그리고 여기 약간 호랑이 코 그릴을 연상케 하는 형상이다라고 봐도 되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기아에서 이 X크로스 주간 주행 등을 많이 쓰고 있죠. K3에서 이 X크로스 주간 주행 등을 처음 봤었는데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점점 기아 차들에도 다 들어와 있고 아니 이렇게 위쪽에서 보니까 스팅어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멀리서 보면 뭐 아래쪽이 많이 보이니까 그런 생각 안 드는데 딱 잘라놓고 보면 뭐 스팅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쪽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크롬바가 안개등을 촥 갈라놓고 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4개의 얼음 모양 이 안개등이 다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크롬 라인으로 쫙 갈라졌죠. 이 안개등 형상은 전 차종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옆쪽으로 가보면 옆쪽에서 큰 변화는 없고 타이어 휠 디자인이 굉장히 예리하죠. 마치 어디론가 막 달려가고 있는 부메랑 모양, 뭔가 바람에 의해서 좀 휘어진 듯한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의 변화가 진짜 커요. 뒤쪽으로 빨리 가봐야 합니다. 진짜 뒷모습 진짜 예쁜 것 같아요. 패스리프트 전 모델도 뒷모습은 진짜 예뻤잖아요. 그런데 그때 쓰였던 여기 크롬으로 딱 꾸며져 있던 라인이 없어지고 완전히 뭐 램프가 들어가는 모양으로 지금 들어갔죠. 이야, 예쁘네요 진짜. 그리고 이쪽 안에 들어간 LED 모양도 그래픽 모양도 달라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세 줄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 줄로 되고, 이 안에 있는 형상은 이 상위 트림에서 들어가는 형상인데 딱 일자로 딱 들어가서 더 예리해 보이죠? 지난 세대보다 더 예리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차들이 패스리프트 하면서 예리해 보이려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만 스포티지는 좀 확실히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이 무색하지 않게 잘 정말 예리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엔진 들어가는 모델들은 이렇게 에코 다이나믹 배지가 딱 붙네요. 딱 처음 보면 뭔가 하이브리드 차 같지만 그래도 디젤 엔진이라는 거. 여기 브레이크 등이 아래로 내려왔어요. 지난번에는 옆쪽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무게 중심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쏠리는 듯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티지를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보는 게 처음인데 에어 커튼을 정말 잘 막아놨네요. 정말 옆에까지 이렇게 움푹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발생하는 와류 현상을 좀 줄여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실내는 큰 변화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디테일들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딱 제가 사진으로 딱 봤을 때는 가장 큰 변화가 여기 에어벤트의 이 다이얼이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래로 내려왔죠. 그리고 이 크롬 라인도 사실 이렇게 구분이 좀 돼 있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좀 더 커 보이는 인상을 보이도록 그냥 한 피스로 이렇게 꾸며졌고요. 그리고 여기 다이얼에 보면 사실 지난번에는 이쪽 다이얼이 그냥 뭉툭하게 그냥 딱 처리되어 있어서 좀 투박한 인상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안쪽에 파여 있어요. 무늬들이 적용되어가지고 더 예리한 그런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오면 여기에 버튼들이 있는 이 라인들이 더 뾰족해졌어요. 지난번에 살짝 이렇게 좀 부드러운 인상을 보여줬는데 이번엔 조금 더 예리해지면서 좀 날카로운 이미지를 더했습니다. 네, 계기판에 큰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정말 작은 변화는 이 숫자 옆에 들어있는 이 그래픽이 약간 음각 처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눈으로 한 번에 보기는 어렵지만 알게 모르게 좀 더 보기 편하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딱 봐서는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이 시트 색상도 투톤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실내는 지금 블랙이랑 브라운 두 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투톤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브라운이긴 브라운인데 이쪽에 이 조금 더 고동색에 가까운 이 색상이 또 포인트가 되죠. 지금 블랙 같은 경우는 실내 색상이 블랙인 저 옆차를 보니까 블랙인데 하얀색 스티치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브라운과 블랙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전부 좀 화려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버튼들의 이 소재들은 변화가 없는데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는 뭐 딱 한눈에 보기에는 조금 투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작하기 굉장히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버튼 아래쪽이 살짝 올라와 있어서 그냥 좀 운전 중에도 살짝 보고선도 누르기에는 딱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선택하게 되면 유보 시스템이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 특별한 게
홈 투 홈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랑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집 안에서 차를 타기 전에 미리 좀 에어컨을 틀어놓고 싶다 했을 때 안에서 뭐 시동을 걸어줘 하면 시동이 걸리고, 뭐 에어컨 설정도 따로 할 수가 있고, 그런 식의 편의성을 또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집 안으로 알림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니고요. 집 안에서 이 차 안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승자석 쪽에 워크인 디바이스도 있죠. 오. 네, 그리고 무선 충전기도 있고, 또 USB 단자도 있고, 12V짜리 시거잭이 2개나 있네요.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도 있고요. 3단계로 다 조절 가능하죠. 스티어링 휠 따뜻하게 하는 이 버튼은 여기 가운데 있네요. 네, 그리고 이번 스포티지에는 HDA,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반절 주행 기능이 더 특별하게 발휘가 되는 그 기능이 이번에 스포티지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2.0 디젤 엔진에는 8단 자동 변속기도 들어가고요. 네, 또 특별한 부분이죠. 네, 뭐 스티어링 휠의 형상은 지난번에도 완전한 D컷은 아니지만 약간 세미 D컷 같은 그 디자인이 있었고, 뭐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도 그 세미 D컷이 적용됐고요. 이 촉감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다양한 차들 만나면서 스티어링 휠의 이 가죽 젤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계속 잡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고급감이 많이 좀 발견되곤 하는데, 네, 스포티지에도 정말 딱 만졌을 때 좀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살짝 파여 있어서 엄지손가락도 딱 고정이 잘 되고요. 생각보다 여기가 많이 얇네요. 시트에 볼스터 기능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아까 조작해 보니까 많이 되더라고요. 많이 올라와요. 와. 여기 안쪽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데, 그 폭이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시트도 굉장히 편하고, 네, 실내에서 느낀 거는 확실히 많은 분들이 일상 용도로 이 차를 많이 선택하실 텐데, 그때 편하게 주행하기에 최적화된 실내 디자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멋을 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리한 디자인들도 있지만, 그래도 실용성을 위주로 또 꾸며놓은 디자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앞좌석을 제 체형에 맞게 좀 조절해 놓고 이쪽으로 왔는데요. 공간이 상당히 넓네요, 진짜. 뭐 이렇게 재보는 게 좀 무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넓고, 주먹이 2개는 넉넉하게 들어가고, 발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시트 길이가 진짜 길어요. 그래서 허벅지 끝까지 좀 지지해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고, 또 인상적인 게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뭐 지난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도 굉장히 넓긴 했는데, 거의 제가 보이는 시야에서는 천정은 다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만한 시야를 보여줄 수 있는 넓은 파노라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픈은 여기 앞까지만 되는 거죠. 뒤쪽까지는 안 되고. 네, 뒷좌석에서도 열선 시트를 선택할 수 있고 2단계로 할 수 있네요. 그리고 뒤쪽은 원터치는 아니고, 네, 이쪽에 USB 단자도 있고 12V 단자도 있고, 에어컨도 독립식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방향을. 네, 암레스트가 굉장히 높게 있어요. 살짝 어깨가 좀 들리는 느낌도 있긴 한데 굉장히 높게 있고, 2개의 컵홀더가 있네요. 따로 이렇게 컵 사이즈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고, 좀 작은 사이즈의 컵홀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이 또 좋은 게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돼요. 6단계 이상 정도 조절이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완전히 눕혀져 있는 상태인데 많이 젖혀지네요, 진짜. 그리고 뒷좌석이 앞좌석에 비해서는 많이 높지는 않고 살짝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주행할 때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제 앞쪽 시야는 좀 딱 막히는 듯 하네요. 트렁크로 가볼까요? 네, 스포티지 휠베이스는 투싼이랑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전장이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뭐 트렁크를 엄청나게 뭐 투싼보다 더 유의미한 공간을 더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전장은 조금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렁크 공간은 진짜 굉장히 반듯하네요. 와, 확실히 진짜 반듯하죠. 아래쪽에도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고, 또 풀플랫이 또 되는 거죠. 뒤쪽에서 조절할
수 없고 앞쪽에서 해야겠네요. 뒷좌석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앞쪽이 촬영 중이셔서 네. 완전한 풀플랫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반듯하게 접혀지죠. 햇빛도 가릴 수 있고 또 트렁크에 어떤 게 있는지 뭐가 들었는지 좀 숨겨놓을 수 있는 칸막이죠. 막아도 안 되나? 잠깐만. 오, 된다. 조금 힘을 주니까 딱 인지하고 올라가네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으악 꼈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려가. 올라올 때도 되나 한번 볼까요? 아니야, 트렁크 안 열어도 돼 했을 때 이거 안 되네요. 이거 네,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분 변경된 스포티지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갖고 있었던 매기의 별명을 정말 이제 좀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램프로 시선이 먼저 가고 그리고 또 이 크롬 라인으로 또 레리안 인상을 딱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매기로 불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네, 계속 기아차들을 만나면서 기아차만의 패밀리 룩들이 좀 더 견고해지는 것 같아서 좀 반가웠던 행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JBL 스피커도 들어가고 또 외장 컬러는 7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실내는 2가지 색상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장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